반갑습니다. 세계국어 신기태입니다. 오늘 이제 커리큘럼 한번 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떠나서 이런 강사는 들으면 좋겠다, 이런 강사는 걸러야겠다 라는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실패해보고 먼저 경험해본 사람의 조금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6, 7등급이었으니까 굉장히 못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 두 가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국어 잘하려면 잘 읽어, 열심히 읽어.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ADHD여서 읽기가 싫어요.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일단 열심히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를 하래요. 이해. 근데 저는 성적이 너무 밑바닥이어서 분자, 전자, 뭐 진짜 배경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글 자체를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막 역설하다. 역설하다라는 문장의 말을 몰라가지고 비문학에서 멘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수능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떡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이해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리모컨 비문학이 이해가 안 되면 국어쌤이 리모컨을 막 설명해 줘요. 저한테 해설지를 읽어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다음번에는 리모컨이 안 나오잖아요. 냉장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이해를 못해도 글을 긴장해서 잘 못 읽어도 저는 수능을 잘 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 관리.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가장 큰 게 뭐냐? 안 해요, 국어를. 일단 안 합니다. 근데 모든 학원이나 선생님들은 자기가 수업을 잘하는 거에 강조를 해요. 아니, 수업 잘하면 뭐해? 애가 가서 복습 한 번은 안 하는데. 맞잖아요. 근데 관리도 해준다고 치면 숙제 검사 띡 하는 게 끝이에요. 우리 같은 ADHD들은 화끈한 도파민과 성취감이 있어야지 공부할 맛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재밌는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밑바닥 출신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을 때 진짜 본질적이고 실전적인 역전 수업을 합니다. 뒤에 또 커리큘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냐?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성취감이랑 도파민이랑 그리고 딱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저는 게임처럼 체계화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또 게임학원 대표를 5년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신기태님의 성장 중 하면서 R이 있죠. 여기에 지금 피드백 내용 보기, 뭐 컬렉션, 종합 랭킹도 있고 경험치도 있는데 숙제를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경험치를 얻어서 패시 레벨업을 하고요. 코인을 통해서 상점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할 수 있어요. 숙제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내 캐릭터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귀여운 병아리가 삐약삐약합니다. 요게 이제 그리고 펫 콜렉션에 들어가요. 진화할 때마다. 이 펫은 지금 이제 현재 5종류가 있고 추가로 지금 8종류가 지금 업데이트 예정인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거 훔쳐가고 싶긴 한데 유니콘, 뭐 병아리, 용 정말 많이 있고요. 까치, 뭐 올빼미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배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션과 랭킹 시스템이 있어요. 진짜 게임 같죠? 그래서 매주 주간 미션과 월간 랭킹 시스템을 통해서 배지들을 콜렉션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배지가 있는데 뭐 이 뒤에 더 있습니다. 다양한 배지들이 있고 뭐 루틴의 배지, 뭐 역전의 배지, 1등의 배지, 엘리트의 배지, 완벽의 배지 등등. 그리고 관리를 맛있게 합니다. 어떤 관리가 있냐? 기본적으로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문 숙제, 문제 풀면 자동으로 해설 영상과 정답이 올라가는 데일리 구문이 있고요. 그리고 점수와 피드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숙제를 제출하면. 숙제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거기다 제가 이 숙제에 대한 완성도를 보고 점수도 매겨주고 그리고 피드백을 답니다. 그럼 이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학업 성취도에 반영돼서 랭킹과 자신의 학업 리포트에 그대로 뜹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학습 현황과 과제 완료율 이런 식으로 내 성장 리포트가 자동으로 데이터 분석이 돼서 뜹니다. 상세 보기 클릭하면은 더 디테일하게 주간, 월간으로 다 나눠서 떠요. 끝내주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보고 여기 아래다가 코멘트도 달아줍니다. 모의고사도 매월 달 때마다 분석 들어가고 랭킹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종합 성취도, 숙제 평균 점수, 과제 제출수, 과제 완료율. 과제 완료율 같은 경우는 또 주간과 월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주고 학업 성취도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관리 대시보드에서 학생들의 주간, 월간, 과제 완료율과 이번 주에 숙제를 몇 개나 제출했는지도 다 체크를 하고 요거가 조금 부진하다. 경고 1회 어머님께 문자 들어가고요. 2회면은 바로 잘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부를 안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것보다 했을 때 조금 더 성취감과 재밌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한데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실전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베스트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장 진짜 긴장 많이 되거든요. 저는 수능을 4번 쳤어요. 수많은 실패를 해봤던 거죠. 정말 긴장 많이 돼요. 누구나 이제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뭐 처음 맞기 전까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마이클 타이슨의. 그러니까 저도 처음 맞기 전까지는 그래 딱 가서 이렇게 하고 착착착착착 팍 새하얘져요. 진짜 시험지 딱 펼치면 새하얘져요. 그러니까 안 읽히고 이해 안 되고 새하얘졌을 때를 기준으로 전략을 짜야 체계를 잡아야 편해요. 그래서 시스테마이즈 문학과 비문학인데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본질 독해 개념서고 진짜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아갑니다. 단어부터, 구문, 접속사부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어라는 걸 할 때는 뭘 해요? 구문 독해를 하잖아요. 수식어고 분리하고 분사 구분하고. 수학을 할 땐 뭐예요? 정보 처리 과정을 손으로 쓰잖아요. 근데 국어는 뭐예요? 잘 읽자, 파이팅! 되겠냐고요? 되겠어요? 안 되지. 수학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하고 전략까지 있는데 국어는 잘 읽자? 심지어 잘 읽는다고 되는 과목도 아니야. 읽기라는 건 국어가 아니에요. 읽기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읽기라는 게 3300 곱하기 4404를 읽어봐요. 3300 곱하기 4404 답이 뭐예요? 몰라요. 왜? 연산을 해야 답을 구하죠. 리딩을 했다고 해서 답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딩은 답을 구해주지 않아요. 왜? 이거의 독서예요. 독서. 뭐가 국어예요? 요게 국어고 이게 독해예요. 독해. 수능 국어라는 시험은 애초에 이해 안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구문을 만들어서 내요. 인위적으로 조작한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독서를 한다? 잘 읽자?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연산을 체계적으로 파트별로 단원별로 하나하나 밟아가는 게 이 교재고 요게 제 시그니처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월에 출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태어나길 재능 있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애초에 국어 재능이 개쩌는 거예요. 카리나로 태어났어. 트름을 해도 남자가 꼬이겠죠. 근데 제가 트름을 했다? 저 바로 여자친구랑 헤어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으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읽는 건 수능 국어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읽기 능력은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시간이 부족해요. 읽기를 빠르게 읽는다? 더 빨리 읽는다? 안 그래도 연산이 안 되는데, 정보 처리가 안 되는데 더 빨리 읽는다?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겠죠. 어차피 1년 동안 정보 처리 능력밖에 못 올려요. 저는 그 방법으로 9평 5등급에서 수능 1등급 맞은 거고요. 자, 두 번째, 화작과 엄매의 포인트를 잡는 포인트 강의입니다. 기초 개념부터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배우는데 화법과 작문이랑 엄매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민하면 화작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감 있으면 엄매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한다는 거는 내가 국어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매를 한다? 선생님 근데 화작을 읽기 어려워요. 화작을 못 읽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화작이 제일 쉬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매에 소모되는 시간이 훨씬 커요. 그럼 수학, 탐구나 영어 같은 등급이 안정돼 있을 때 엄매를 하는 게 좋겠죠. 공부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니까. 이제 내가 국어에 자신감이 없다. 그럼 엄매를 더더욱 하면 안 돼요. 올해 수능 기준으로 엄매 1등급 중에서도 오답률 탑5에 3문제가 엄매였어요. 근데 화작은 딱 하나. 그것도 오답률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엄매는 1등급 학생들도
정말 많이 틀린다. 정말 많이 틀린다. 엄매는 틀릴 수 있다. 충분히. 왜? 지금 틀리라고 내잖아요. 이 새끼 너 이래도 엄매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엄매는 왜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1등급이고 의대를 가고 아니면 뭐 2등급, 1, 2등급이라서 여유가 있어서 엄매를 해서 등급 컷을 안정화하겠다. 뭐 옛날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면 뭐 말리진 않겠어요. 문학, 비문학을 다 맞으면은 엄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학, 비문학 다 틀리면서 엄매를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 강좌인데요. 드라이빙인데 이게 이제 표지에 G가 잘 안 보이지만 G가 이제 전원 버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기출에 전원을 켜서 추진력을 발사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요거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진짜 실전 전략을 짭니다. 아까 시스템마이즈 교재가 체계를 쌓고 기초 기반 공사를 하는 교재였다면 구문 단위로 하고 문단 단위로도 하고 함 지문도 하지만 요거는 정말 실전성 있게 가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드대시 주간지인데요. 요거는 문학과 비문학이 있는데 비문학은 좀 고난이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일 꾸준히 일단은 비문학을 계속 이제 잡고 있는 연습을 좀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일 문학이랑 비문학을 꾸준히. 그리고 이건 역전 시리즈인데 이거는 5주 단기 특강으로 사용되는 교재입니다. 실제로 인스타에서도 많이 뿌렸던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스파크인데요. 요거는 좀 변수 상황에서도 그 변수가 동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틀리라고 제가 만들어둔 이제 교재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틀려봐 이런 식으로 틀리라고 모아둔 마지막 문제고 그러니까 멘탈 깨졌을 때 그리고 막 진짜 지금 판단 안 될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뢰가 떨어져도 그거를 내 추진력으로 쓰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셀프 체크 노트인데요. 비문학 정리 노트가 있고 구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EBS 정리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누구보다도 사실 밑바닥의 느낌을 잘 압니다. 국어 여전히 싫고 아직도 싫고 앞으로도 싫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는 알아요. 한 타임만 들어봐도 그냥 확 와닿아요. 사실 뭐 역전 PDF만 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단점도 많고 너무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효율성을 주고 싶어요. 실패를 아예 안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실패를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실패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고효율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없는 수능 국어가 되도록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개강은 1월 3일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있어요. 오프라인은 분당 정자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죠. 1월 3일에 뵙시다.